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든피셜입니다. 예전에는 마인드캐스트로 활동을 하다가 어느새 이름도 바꾸고 활동하고 있네요. 왜냐면 그전엔 심리학 채널이었는데 제가 더 이상 심리학을 하지 않아요. 그때는 대학생이었고 지금은 바뀌어서 이든피셜로 활동을 하고 있고,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오픽이 궁금하셔서 들어오셨을 텐데 제가 어떻게 오픽을 2주 만에 공부를 하고 따냈는지 그거를 공유 드리려고 하고, 저는 2주 동안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시간을 하루에 투자를 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너 원래 영어 잘했던 거 아니야? 의심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 좀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이죠. 근데 정말 어메이징하게도 저 순수 국내파입니다. 제가 그리고 영상을 찍게 된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어요. 제가 오픽 시험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영상을 봤거든요. 와, 근데 다들 영어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이틀 만에 땄다, 3일 만에 땄다. IELTS가 진짜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쉬운 시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을 보니까 댓글들에 이런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3일 만에 따신 거면 12시간 만에 따신 거면은 원래 영어 실력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저도 살짝 공감했고요. 그 내용을 보기도 전에 뭔가 공감이 안 됐어요. 그런 이상한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영어를 원래 잘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어땠을까라는 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영상이 많이 없어서 순수 국내파 출신으로 말하고 싶었고요. 저는 대학생 때 지금으로부터 바야흐로 8년 전에 500점을 땄었고, 현재 올해 산타토익 AI로 한번 봤는데 580점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수능 등급은 영어 4등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조금 잘했던 게 있다면, 제가 해외여행을 좀 많이 다녔었어요. 1년에 두세 번씩, 세네 번씩은 갔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생존 영어를 했었습니다. Can I get a water? Bill please? Can you recommend? 약간 진짜 짧은 영어죠. 와, 진짜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데 그런 영어를 뱉을 수는 있었어요. 근데 아마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첫 번째 오픽은 어떤 시험인지, 저는 어떤 방법으로 준비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간단한 후기 알려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오픽은 어떤 시험인가? 다른 분들이 너무 전문적으로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전 진짜 짧게만 요약할게요. 오픽은 영어 회화 시험입니다. 더 다르게 어렵게 얘기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픽이 어떤 시험인지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모티베이터 제인쌤의 영상을 참고했거든요. 15가지의 문제가 나오고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는 그분의 이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본문에 남겨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시험 준비를 했느냐. 제가 지킨 5가지 좀 수칙을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기승전결입니다. 이건 다른 유튜버분들도 똑같이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오픽은 이제 답해야 되는 패턴이 정해져 있는 시험이에요. 이 얘기마다 이 패턴을 다르게 얘기하면은 되게 오픽 그레이더가 원하지 않는 방향의 답변입니다. 예를 들면은 너가 기억에 남을 수 없는 해외여행 어디야? 뭐였어? 누구랑 갔어?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보통 처음 시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병렬식으로 답변을 하세요. 그때 뭐였더라? 어디 갔더라? 그때 일본 여행 갔는데 진짜 음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친구랑 갔어. 그리고 이거 호텔에 머물렀고, 언제 갔냐고 2년 전이었고, 그때 어땠는지 행복했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가면은 시장에 가면 호텔도 있고 음식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시장에 가면 스타일의 병렬이 되면 정말 이야기가 끝도 없이 늘어지고 재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미국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스탠딩 코미디를 정말 한 사람이 3시간 떠드는 거를 10만 원 내고 3만 명이 가서 들으러 가는 나라입니다. 와, 이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걸 좋아하는데요. 얘기를 들으려면 얘기가 어때야겠어요? 재밌어야겠죠. 근데 해외여행 갈 때 뭐 챙겨? 말해봐. 이랬는데 여권 챙기고, 캐리어 챙기고, 옷 챙기고, 사연보고 챙기고, 뭐 다 챙기면은 이제 공항으로 가지? 이게 나의 루틴이야.
사실 이게 그렇게 재미있을까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안 재밌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나 여행 갈 때 여권도 챙기고 뭐도 챙기고 캐리어도 챙기고 다 챙기거든. 근데 나는 진짜 스피커를 꼭 챙겨. 호텔에 있을 때 스피커로 노래 듣잖아? 완전 분위기 죽여주거든. 와, 뷰 보면서 노래 들으면서 그 밖에 창밖을 바라보면 와, 나는 무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니까. 그래서 너도 여행 갈 일 있으면 스피커 꼭 가져가 봐. 나 완전 추천해. 그래서 이게 결론으로 말하자면 나는 무조건 스피커를 챙겨. 그래서 너도 챙겼으면 좋겠고, 기회가 된다면 이 플레이리스트 추천할게. 이게 정말 오픽 그레이더가 들었을 때 기승전결이 좀 완벽한 답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답변이든 답변하실 때 이 기승전결을 지켰으면 좋겠고, 이거를 또 다른 방식으로 기승전결을 표현하자면 메인 포인트, 이유, 감정, 결론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팬시한 표현 외워가기인데요. 사실 저는 문법이 완벽한 스타일은 아니라 문장을 어렵게 구사하는 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단기간에. 근데 여러 상황에서 쓰기 좋을 법한 팬시한 표현들을 썼거든요. 몇 가지 추천드리면 blessing in disguise, 전화위복이라는 표현인데 예를 들면 롤플레잉 할 때 많이 쓸 수 있어요. 왜냐면 문제 상황이 롤플레잉 할 때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너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봐. 그럼 해결해본 경험 있어? 무조건 물어볼 거예요. 근데 문제를 해결해서 되게 좋게 됐어 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저는 이제 최근에 모의고사에서 봤던 게 가전제품이 무너진 게 있냐? 라고 물어봤는데 모의고사 볼 때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4 years ago when I moved to here especially, my refrigerator was broken, so it was disaster because every ingredient and nutrient-rich food was melting. So I was furious. But a few hours later, I called to CS Center. I asked to exchange my refrigerator, and they accepted. And I got a new one. It was a new version. So, oh my god, it was so huge and so perfect for me. Yeah, it was like a blessing in disguise because I completely got a new one. It was absolutely phenomenal.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해결했더니 그게 나한테 더 좋게 됐어. 그래서 이게 나한테 완전 전화위복이 됐어.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황마다 쓸 수 있는 팬시한 표현들. 그래서 오픽노잼 스쿨 선생님은 holy cow 이런 것도 들어가시고 pros and cons 이런 거 쓰시기도 하고, 저는 이것도 되게 많이 써요. pros and cons도 장단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다른 말로 했을 때는 every coin has two sides. 모든 동전이 없네. 모든 동전은 두 개의 면이 있다. 그러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 식으로 되게 자주 쓸 수 있는 팬시한 표현을 되게 외워가려고 했고, 특히 부사, 형용사 같은 것들을 많이 외워가려고 노력했습니다. Substantially, incredibly, absolutely, remarkably 이런 표현들. 그리고 형용사도 많이 외웠는데 astonished, mesmerizing, breathtaking, heartbreaking 같은 것들. 근데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indescribable,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을 많이 느끼곤 했다. 이런 것들도 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모의고사 보면서 기출 파악하기였는데요. 모의고사를 안 보고 시험에 가시는 분들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멘붕하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시험장에서. 근데 한번 먼저 멘붕을 많이 하다 보면 그 멘붕하는 상황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하루에 한 번 40분 정도는 모의고사 하시길 추천드리고요. 모의고사 하다 보면 좀 당황하실 만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콤보가 세 질문이 나올 텐데 교사에 대한 질문을 물어보고 과거 경험 아니면 잊을 수 없는 경험 아니면 비교 이런 것들을 한 카테고리로 물어봐요. 이건 제가 모의고사 때 콘서트 질문을 못 해보고 실제 시험에 들어가서 생긴 일인데, 콘서트를 서베이에 체크를 했고 콘서트 질문이 나왔어요. 참고로 저는 캐럿입니다. 그래서 세븐틴 콘서트를 작년에 갔다 왔는데 너무 신난 거예요. 콘서트? 완전 나 준비돼 있지. 말할 거리 너무 많지. 나 세븐틴 콘서트 갔다 왔는데. 근데 충격적이게도 첫 번째 이제 콘서트 갈 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물어봤고, 두 번째는 옛날의 콘서트와 현재의 콘서트를 비교해보는 거였고, 세 번째는 이제 너가 그런 콘서트에 가서 메모러블한 익스피리언스가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첫 번째부터 제가 멍청하게 세븐틴 콘서트 얘기를 다 해버린 거예요. 나는 콘서트 갔다 왔거든?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
그래가지고 이거 사실 예매하고 이렇게 하고 해서 가면 돼. 그래서 나 갔다 왔거든. 와, 그거 대박적인 경험이었어. 진짜 깜짝 놀랐잖아. 춤을 어찌나 잘 추던지 13명이서 추는데 한 명이서 추는 것 같이 보였다니까. 근데 두 번에서 비교를 해요. 그래서 비교는 또 다른 얘기로 옛날에 콘서트는 이랬던 것 같고 지금 콘서트 이런 것 같아. 뭔가 엉뚱그려서 좀 넘겼어요. 근데 세 번째 질문에 너가 그래서 콘서트를 갔다 온 가장 메모러블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봐. 와, 근데 일본에서 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땀을 삐질삐질 흘렸습니다. 그래서 like I said before, as I mentioned previously, 이런 식으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나 세븐틴 콘서트 갔다 왔다고 했잖아. 나 그게 사실 진짜 잊을 수 없는 경험이거든. 그래서 사실 아까랑 약간 트위스트를 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노래와 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세 번째에서는 좀 규모에 압도된 얘기를 했었어요. It was so huge because it held at 고척 Skydome 70,000 seats. You know, it's a lot. So it was so crowded. I was so overwhelmed, but at the same time, I felt like breathtaking. We felt connection.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연결됐다? 와, 진짜 다시 다 까먹었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들이 있을 때 이거를 5픽 모의고사를 많이 봐야 어떤 패턴으로 나오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그리고 여러 번 모의고사를 보고 가기 추천드립니다. 또 네 번째, 챗GPT로 연습하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챗GPT가 문제도 내주는 거. 제가 자꾸 틀리는 시제랑 그런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빨리 연습하기 위해서 챗GPT한테 문제를 만들어 달라 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사지선다도 내주고요, 빈칸형도 내주고요, 밑줄형도 내주고요, 해석 문제도 내줍니다. 어메이징하죠. 그래서 그걸로 문제를 그냥 계속 풀면서 연습을 했고, 그리고 저는 모의고사를 풀 때 이걸 말씀 안 드렸는데 클로버 노트를 켜서 모의고사를 봤어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게 다 저장이 되겠죠. 그럼 이 한 문제를 이제 긁어서 챗GPT한테 보내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정말 A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질문으로 바꿔줘. 그리고 원어민이 자주 쓰는 표현으로 바꿔주면 걔가 따다다다다다 바꿔줍니다. 그럼 그거를 또 외우고 싶은 표현을 엄청 막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챗GPT를 정말 많이 활용했고, 여러분 이게 음성 모드가 있습니다. 전화 영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챗GPT로. 저는 사실 유료 구독자인데 다른 분들은 음성 모드를 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픽 준비하시는 분들은 써봤으면 좋겠어요. 음성 모드로 제가 얘기하고 그냥 전화 영어 하듯이 챗GPT랑 계속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런 게 참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섯 번째는요, 제가 시험을 볼 때 A바를 사람 대하는 것처럼 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시험 본다라는 생각뿐만이 아니라 A바라는 사람이 진짜 있는 것처럼 대했어요. 그래서 막 장난도 농담도 엄청 많이 쳤고요. 막 자기소개할 때는 Hello, I'm A, but you can call me just Han. But yeah, technically I'm not your honey. I know. Just kidding. Anyway, I drink a lot. I drink every weekend. But don't get me wrong, because I'm not an alcoholic. I'm just a social butterfly. 이런 식으로 나 술을 엄청 매주 마시는데 나 그거 진짜 오해하지 마. 나 알코올 중독 아니야. 나 그냥 사교적인 사람일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게 허니, 사실 미국에서는 허니, 그러니까 자기야라는 뜻인데 제 이름이 약간 그렇게 들려요, 비슷하게. 그래서 넌 그냥 날 허니라고 불러도 돼. 왜냐면 외국인들은 이름을 엄청 줄여서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널 날 줄여서 부려도 돼. 근데 맞아, 사실 내가 네 자기는 아니지. 그냥 장난 좀 쳐봤어. 이런 식으로 좀 웃고 넘어갈 수 있는 포인트들을 넣었고, 여러분 자기소개 준비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마지막 인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저는 마지막 인사도 준비했습니다. 왜냐면 끝날 때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15번 문제에서 스킵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스킵할 때 그냥 스킵하지 않고 뭔가 마음이 아팠어요. 내 친구 같았는데 A바가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스킵을 하면은 이 시험을 끝내면 너무 서운할 것 같은 거예요, A바가. 그래서 진짜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A바 나 너무 반가웠어. 근데 나 진짜 네 질문 이해를 못했어. 이런 것처럼 Oh, Ava, that's a tough question for me. Oh, I'm sorry because I really didn't get it. Oh my god, what should I do? Anyway, yeah, it was nice to meet you. I enjoyed talking with you. So, I hope so. Let's chat again when we have some time. See you soon, Ava. Thank you. 하면서 거의 작별 인사를 혼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험을 보실 때 사람 대하듯이 하고 좀 여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시면은 이게 훨씬
그레이더가 들었을 때 와, 이 사람 진짜 실제로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얘기를 하네. 좀 되게 서로 상호작용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게 뭔가 저는 그러니까 나는 스크립트를 외우지 않았다, 난 진짜 대본을 외우지 않았다라는 티를 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 이 사람이 진짜 사람과 사람인데 대화하는 걸로 이 시험을 보고 있구나. 아, 뭔가 진짜 이거를 딱딱하게 스크립트를 외우고 보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여유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다양한 유튜버분들을 참고를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다양한 유튜버분들을 참고하셔서 자기만의 스타일에 맞는 분을 만나서 그거를 계속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영어, 언어 같은 경우에는 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을 보고 그걸 계속 끊임없이 봐야 그게 이제 모델링 하듯이 내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봐야 들어온다. 저는 되게 많은 분들을 참고했고, 첫 번째는 오픽 노잼스쿨, 두 번째는 강지영 오픽, 세 번째는 이제 모티베이터 제인쌤, 이 세 분을 가장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키위엔 영어 그리고 훈꾸랑 영어, 이 두 분을 가장 많이 참고했어요. 처음에 말이 안 나와서 이 두 분 거를 보고 뱉는 연습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인적인 후기인데요. 개인적인 후기로는 저는 66을 골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5번 마지막 문제를 하나 스킵을 했고, 일단은 영화 나왔고, 콘서트 나왔고, 하이킹 나왔고, 롤플레잉은 이제 주변에 어떤 사람이 가게 오픈했는데 그거 몇 가지 질문 줘봐라 했었고, 그리고 만약에 배달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할 거냐 했었고, 다섯 번째 실제로 그런 경험 있느냐였고, 다섯 번째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돌발 문제는 첫 번째는 이거 진짜 처음 들었어요. 저랑 같은 돌발 문제 받아보신 분 못 봤어요. 그 옛날 제너레이션하고 지금 영 제너레이션의 체형의 선호도가 어떻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었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근데 뭐 어떻게든 대답했어요. 옛날에 그거 알지? 야, 코리안 워 있었잖아. 그 우리가 먹을 게 없었어.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잘 먹는 사람이 부자였어. 그래서 통통한 사람 되게 좋아했어. 근데 지금 알지? 아이돌들 엄청 말랐잖아. 그리고 그들은 매우 강력한 영향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다 빼빼 마르고 싶어 해요. 아니면 엄청 근육질을 가져서 탄탄한 몸매를 가꾸고 싶어 해. 이게 되게 많이 달라졌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스킵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마지막 문제 스킵하면 AL 못 봤나요? IH 못 봤나요? 이런 질문이 많은데, IH는 두 문제 정도 스킵해도 괜찮은 것 같았어요. 제가 많이 찾아본 유튜버들에 의하면. AL 같은 경우에도 한 문제 스킵하시고 받은 분도 봤습니다. 다음에 AL을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를 남겨주시면 다음 AL 후기 영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지금 영상이 너무 날려서 담고 싶었는데 못 담은 얘기가 또 많이 있거든요. 이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이제 본문에다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는 AL 후기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안녕.